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PN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양다빈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메타 광고 운영을 좀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좀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11월 달 말이 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메타 광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좀 접목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메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메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도 요즘에는 좀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너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메타 광고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노출시키는데 좀 다양한 연령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고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단독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타나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반면에 이런 배너 광고 특성상 이제 단독 노출이 돼서 우리 광고를 제대로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이랑 같이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편이기 때문에 이 소재 안에서 우리 상품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소구점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노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조금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있죠.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좀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전단지 형식의 노출량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하시는 캠페인이고 그만큼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을 활용해서 우리 쇼핑몰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능동적인 유동적인 이제 세팅도 가능하고 조금 더 픽셀을 활용한 이게 동시에 이게 보게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화면만 봐주세요. 제가 내용을 정리할게요. 네, 픽셀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구매 타겟 이전에 들어왔었던 타겟이나 뭐 우리 고객들이 들어와서 안에서 장바구니나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자세하게 타겟을 잡아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 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초반에 운영을 하실 때 트래픽 광고랑 전환 광고 이거 둘 중에 뭐 하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어떤 비율로 나눠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브랜드마다도 조금 다른 편이기는 한데 정석상으로 보면은 트래픽 광고 초반에 브랜딩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다. 하지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좀 많은 편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트래픽 광고가 어느 정도 비율을 한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6 정도는 이제 전환 광고에 비중을 좀 두는 편이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초반에 너무 좀 트래픽에서의 성과가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전환 광고를 통해서 이제 모수를 활용해가지고 타겟을 걸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부터 초반에 나는 그냥 브랜딩보다는 그냥 모든 1,000만 원을 다 전환 광고를 통해서 그냥 노출수를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노출수 확보의 주요 목적이 되는 캠페인은 유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환 광고를 통해서 전환 매출액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네, 추가로 뭐 사람마다 이제 세팅 방법은 다르겠지만 소재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이제 트래픽 광고를 조금씩 돌려봐서 이제 노출 단위로 이제 얼마나 클릭이 이루어지는지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래픽 광고를 조금이라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예산이나 KPI를 먼저 좀 자세하게 설정을 해두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라고 말씀드리는. 네. 그리고 노래전님께서 CPA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지표를 볼 때는 이제 CPC도 보기도 하고, 뭐 CPM도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CPA도 계산을 해서 볼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메타 광고를 할 때는 저희가 주요적으로 보는 지표는 사실 CPM이랑 CPC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CPA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목적 자체를 CPA로 설정이 가능하게끔도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시는 건지도 좀 추가적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월 중순이다 보니 지금부터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모션 기획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한테 쫌쫌따리 이제 문의가 오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프로모션 기획을 언제부터 그리고 운영을 미리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좀 많이 세일 기간이잖아요. 가장 좀 핫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좀 할인율 폭이 크다 보니까 많은 구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경쟁사들이 다 같이 광고비를 한 번에 많이 태우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만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그 전부터 미리 광고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11월이니까 그 전달부터 10월부터 이제 예산을 조금 투자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조금씩 내보내고, 이제 10월 달에는 그만큼 11월부터 태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10월에는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를 태운다든지 150만 원 정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태우고 이제 11월에 진행을 한다면 그만큼 한 2배, 3배 되는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해서 그 경쟁사들 사이에서 저희 광고가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350. 네. 한 일반적으로 1대3, 2대3 정도로 10월보다는 11월 이제 광고를 직접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예산을 저희가 500만 원이라고 좀 특정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나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쟁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10월 달에 그 기념으로 우리는 이번 달에 뭐 500만 원 예산을 다 태워가지고 프로모션 기획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전체 예산을 다 이렇게 500 쓰셔도 되시고, 11월 달에는 그냥 평소에 쓰시는 예산대로만 그냥 얼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10월 달에 예산을 조금 더 모아두셨다가 11월 달에 500보다 더 플러스한 금액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어느 정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의 현 상황, 뭐 경쟁도, 그러니까 그 인지도,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한번 상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예산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이제 그 소재, 그러니까 배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 노출할 수 있는 그 배너 사이즈는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 물론 이제 메타 광고는 그 배너 사이즈가 다소 좀 큰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다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배너 진영보다는 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져 버리면은 사실 그냥 넘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얘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킹성이 높은 그런 소고점을 활용해서 소재를 좀 기획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소재들이 어떤 소고점을 가졌을 때 좀 성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소고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갈리는데, 이제 일단 소고점이 가장 먹힌다는 부분이 솔직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면은 해당 소재에서는 조금 웬만해서는 잘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 그게 그 외에 소재를 담는다면 저는 조금 시즌과 관련된 소재를 짜는 경우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샴푸 광고라고 했을 때 가을이 지금 시즌이 가을이다 보니까 머릿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수수할 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겨울도 다가오고 그럼 그 시즌에 맞게 뭐 부수수한 머리도 좀 찰랑이게 만든다 막 이런 기능적인 면을 좀 강조한다거나 이제 시즌과 관련된 소재를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타를 진행을 할 때 그 해당 타겟에 관련된 소재를 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메타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논타겟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소재 자체는 여성 타겟의 이런 연령층에만 조금 먹히는 소재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나 이런 클릭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뭐 타겟에 걸고 그에 맞는 소재를 짜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어필을 해가지고 노출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배너가 다 가격적인 메리트만 들어간 소고점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이 시즌에 맞춰서는 모든 브랜드들이 다 저렴할 거예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만 노출을 한다고 하면은 뭐야 우리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환이 안 나지? 라고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간 소재 하나 그리고 시즌에 맞는 소재 하나 그리고 조금 디자인을 변경해서 같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더라도 좀 다른 유형의 소재를 좀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소재 자체가 이제 소구할 점도 많고 어떤 형식으로 노출되는지도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리뷰 형식으로 안 해보셨다면 뭐 리뷰형으로도 사람들의 후기가 담긴 그런 리얼 소재를 담아내는 소재를 만드는 것도 좋고 네, 평균 별점. 오히려 이런 별점 소재 같은 경우는 별 5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좀 현실적으로 뭐 4.87 막 이런 식으로 좀 담아내는 게 조금 더 사람들이 광고라고 덜 느끼더라고요. 네, 그런 실제 후기를 담아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사는 사람으로 소구점으로 더 잡히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재를 뽑을 때도 보통 이제 상세 페이지의 내용으로 소재를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구매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느끼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한번 잘 살펴보고 거기서 소재를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과장 광고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장점이랑 그리고 이제 타사의 좀 별점이 낮은 그런 리뷰들이 있어요. 타사가 별점이 낮은 이유가 예를 들어 이제 이거 너무 끈적거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샴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에센스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는데 손에 너무 끈적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별점 1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거는 정말 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그런 영상이나 뭐 GIF 그런 자료들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게 증빙이 됐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정말 끈적이지 않는다라는 소구점과 함께 그 영상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노출을 시키면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는 좀 불편한 점이다라고 증명을 한 그런 리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 소재가 일단 이미지 소재보다는 조금 후킹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영상 같은 쇼츠, 쇼폼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눈길이 많이 끌고 거기에 있어서 좀 주목도나 뭐 체류 시간 같은 것도 높이는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만약에 뭐 자사에서 만약 이탈률이 좀 높다 싶으면은 좀 GIF 소재를 뭐 상세 페이지 상단에 올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희한하게 집행을 했었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그 메타 광고 세팅을 할 때 피드형 그리고 스토리형 그리고 뭐 가로형 이렇게 하나 리사이징을 해가지고 소재를 등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물론 운영을 했었지만은 요즘엔 스토리만 단독으로 노출을 했을 때가 성과가 요즘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좀 여성 타겟 쪽이 좀 가깝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뷰티 쪽이라든지 그러면은 스토리 전용으로 한번 소재를 기획하셔서 그쪽으로
유튜브로만 단독 노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남성분들도 물론 이제 스토리를 좀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그쪽에서의 좀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 그런 성별은 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피드를 내리면서 본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스토리도 많이 올리긴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스토리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뭐 광고 영역에 도달을 했을 때 그걸 클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광고 성과도 그렇게 그쪽 지면에서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 지면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밀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토리를 넘기다 보면은 이 광고가 뜨는데 이게 의외로 또 광고 같지 않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패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쓰는 소재가 뭐 월요일 출근 룩, 화요일 출근 룩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광고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유튜브 제가 옷 패션 스타일 데일리로 찾을 때도 유튜브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약간 요즘에는 잘 전환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패션을 예시로 한 가지만 더 패션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패션이 아니고 그 요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많이 팔로우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정보를 어디서 많이 받냐면은 그 무물이라는 곳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스토리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공구를 할 예정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평소에 심심하니까 무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여기 일반 고객들이 언니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언니 평소에 쓰시는 쿠션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으로 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켰더니 클릭률이 엄청 폭발적으로 터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전환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요거 말씀드렸던 게 다 스토리 릴스 지면으로 노출했을 때의 예시여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노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무물이라고 하면은 언니 이거 평소에 쓰시는 쿠션 어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답변에 이거 어디 건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원래 얼마인데 얼마 할인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목시켜서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간 명시가 가장 중요한데 기간이 지났을 때 후에까지 광고가 돌아가는 부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 일전에 저희가 라이브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는 모든 광고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타 광고들이 보이는데 이 기간이 지난 할인 기간이 지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광고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사그라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광고 예산이 월에 좀 너무 한정적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차 타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추가적인 광고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브랜드들 제외하고도 진짜 하물며 나이키, 무신사 이런 완전 빅 브랜드들도 많이 이때 시즌에 광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종업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큰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했던 거는 이제 소재의 기획이 좀 엄청 좀 뛰어나야 그나마 좀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량이 늘 것이고 상세 페이지 구성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게 전환율로 이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환 매출액이 좀 증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제 예산이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너무 이제 기죽지 말고 그럼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 분배를 좀 적절하게 하셔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략으로 한번 계속 막차 타세요 느낌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바빠질 거고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벌써부터 저희도, 이제 네. 이게 광고 대행사 측에서도 지금 완전 곧 있으면 집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이제 맞아요. 소재도 기획을 해드리면서도 소재가 이제 소재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배너 광고. 그쵸, 소재 싸움이죠. 진짜로 소재 싸움이죠. 원래도 소재 싸움은 맞는데 네. 이제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순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 타임 세일 느낌으로 해서 그냥 영상 15초짜리인데 이게 끝나면은 할인 끝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15초짜리 영상을 15, 14, 13, 12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깎이게끔 소재를 만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소비자 특성상 뭐야 시간 다네?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광고인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오히려 더 빨리 눌러보고 싶고 약간 그러한 특성을 지닌 소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마감 기간을 일부러 진짜 촉박하게 하는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노출됐을 때 이 마감 기한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광고에서는 일부러 그 시즌에 짧게 잡고 그렇게 확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촉박해지니까 좀 구매를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 기획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위에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소재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한 게 이제 비밀 링크, 맞아요. 히든 링크라고 하죠. 이게 뭐 호스팅사마다 만드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카페24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 고객센터? 약간 그 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는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인스타그램 피드나 아니면 스토리 같은 경우 내리다가 이 링크를 벗어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그냥 과장 광고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이러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냥 일반 네이버에다가 해당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할인율이 다른 거예요. 진짜 그 메타 광고를 통해서 그 소재를 눌렀을 경우에만 진짜 거기서만 35% 할인이고 원래는 15% 할인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진짜 벗어나면 혜택 못 받으니까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전환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광고도 한번 집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사실 그냥 애초부터 금액대가 조금 싸니까 저렴한 편이니까 그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건 좀 평소에 그냥 프로모션 기획이 있었을 때 상시 링크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히든 링크 활용하셔서 이런 문구와 함께 노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비밀 링크 소재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저는 할인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일반 그 자사몰에서 구매했을 때랑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할인율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그쵸. 자사몰로 빠지거나 뭐 어쨌든 다른 데를 구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희가 원래는 10시 30분부터는 이제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채팅창 쳐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저희가 메타 광고의 정의부터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식으로 예산 분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내부에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는 브랜드들도 많지만은 이제 있더라도 그 기획 단계까지 하시기에 좀 리소스가 많이 드시다 보니 이런 것까지 좀 대행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 마케터 재량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 양다빈들이랑 그리고 저는 둘 다 그 기획 업무까지도 맡고 있기는 해서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리소스가 드는 부분이라서 좀 대행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 그냥 어드밴티지 캠페인보다는 전환 캠페인 그냥 수동 세팅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좀 모수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어드밴티지 캠페인 그리고 전환 캠페인, 그냥 수동 캠페인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좀 효율이 종종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시려고 하면은 좀 참고하셔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계속 어드밴티지랑 그 일반 수동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 계정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드밴티지에서 훨씬 효율이 잘 나오니까 지금은 어드밴티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뷰티 업종들이 대부분 메타 광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드밴티지 쪽에 효율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수가 많이 그렇죠.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뷰티 업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어드밴티지도 일부 캠페인 따로 예산 분리해서 같이 진행하고 테스트 후에 이제 예산을 모는 방식으로 거의 세팅을 진행하는 편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자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세팅 캠페인인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어드밴티지만 하면은 우리가 대행사 측에서는 세팅할 게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한번 이제 세팅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이제 아니에요. 예산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이제 타겟 분포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노출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걸 파악을 해서 이제 다음에 소재 기획할 때는 그 연령층의 주요 맞는 소구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작 기획도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리타게팅 또한 이제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동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광고주분들 혼자서 컨트롤 하시기는 좀 많이 어려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가끔 이제 메타 관련해서도 그냥 세팅만 처음에 해달라고 해주시는 광고주 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 메타 자체도 이게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세팅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소재가 또 죽으면은 이게 그 이후로는 좀 다시 새로운 소재를 짜고 뭐 타겟팅도 다시 바꿔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어쨌든 좀 계속 효율이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맞아요. 이제 일단은 대행 같은 거를 한번 맡겨보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쓰고 어떤 변경안을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직접 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메타 광고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광고주분들은 그 웬만해서는 이미 유튜브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근데 다빈 대리님께서는 실제로 네. 메타 광고에서 구매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네. 저는 메타 요즘에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구매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계속 똑같은 게 보이고 리타게팅이 걸리다 보니까 사달라는데 사줘야 돼.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근데 네. 이게 그 저희가 같은 광고를 같은 브랜드가 계속해서 노출하면 광고 피로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잘 짜여져가지고 저희가 리타게팅 광고를 하면요. 네. 같은 소재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의 다른 소재들이 진짜 따다다닥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언제 느꼈던 거는 얘 같은 브랜드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얘도 같은 브랜드였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 진짜 얘는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구매를 했던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전에 소재를 만들 때 소재 하나당 장점을 하나씩만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한테 맞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끌리는 소구점이 뭔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진짜 놀랬던 거는 하나 리타게팅을 당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성능이 좋대. 성능 좋겠지 넘어갔어요. 맞아요. 들어갔다가 근데 두 번째 근데 가격도 싸대. 가격도 싸? 대박. 이게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연예인도 썼대. 약간 이러면서 정말 소재 하나당 다른 소구점을 짜르르 보여주니까 이거 안 사면 내가 손해 같은 거죠. 약간 그래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던 경험이 좀 여러 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재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충동 구매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짜는 게 진짜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까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소재가 계속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소재도 계속 나타나는데 그 갑자기 그 관련된 경쟁사도 맞아요. 같이 엄청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충동구매 잘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옷 같은 거를 좀 메타에서 많이 봐서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데 좀 거의 약간 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좀 이 옷 예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그 옷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효율이 좋다고 했는데 좀 옛날 소재를 오래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약에 한번 참고해보시고 우리 진짜 그 영상 돌리고 있는 소재의 옷들이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옷을 못 찾고 못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랜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 막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이런 소재에서 많이 클릭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랜딩을 걸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좀 저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피드형으로 진행한다 싶으면은 좀 링크를 걸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룩에 대해서 그 상품명이랑 상품 룩 이런 거를 좀 기재를 해줘서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거든요. 그것도 되고, 그리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도 좀 놀랬던 게 사실 직장인들 그래 뭐 월요일 옷 다른 거, 화요일 옷 다른 거, 수요일 옷 다른 거 다 입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그쵸. 제가 좀 끌렸던 소구점은 이거였어요. 상의 상의 2개로 일주일 옷 돌려 입기. 아, 그거 너무 좋죠. 맞아, 약간 이런 거였는데 네. 정말 코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매치를 해서 그럼 나도 이거 있으면 집에 솔직히 슬랙스 없는 사람 어딨어. 맞아요. 청바지 없는 사람 어딨어. 집에 있는 거랑 충분히 이제 코디를 해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의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소재 제작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도 좀 추천할 만한 그런 느낌의 소재 유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패션 광고주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즘에 우리가 인스타 하면은 인스타를 뭐라고 하나요? 좀 약간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감성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내리다가 보면은 이거 좀 감성적이다라고 하면서 좀 그 부분에서 멈칫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돌리실 때도 뭐 진짜 이미지 글자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인플루언서가 사진 찍었는데 되게 감성적인 장소에서 예쁘게 사진 찍은 근데 옷이 되게 예쁘게 나온 되게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을 활용하셔가지고 광고를 돌리시기만 해도 분명히 클릭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자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옷 같은 경우는 돈값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브랜드 이 옷이 만약에 30만 원이야. 근데 30만 원 값어치가 그 소재에 그냥 말도 없이 딱 오히려 더 말이 많으면은 30만 원이나 한데 막 이런 기능 이러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감성을 잘 담아내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이제 추가로 이제 질문 더 해주실 분 없으실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좀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브는 저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앞에 내용을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시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여기 연락처로 한 번씩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